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2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확실히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날 부분은 아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관점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전고점을 기준으로 전고 저항을 받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다시 한번 추세 딛고 올라왔으나 꼬리 달고 내려오면 여기서는 아마 그냥 조정의 시작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름숏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어제 제 기준으로 걸려야 할 자리들은 바로 여기 이 매물대를 못 넘기고 여기서 바운스 하다가 그냥 빠지는 경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세에서 리테스트 하고 내려왔다가 A, B, C로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고 기준으로 저항받고 내려오는 것 하나, 이렇게 세 가지나 기준을 세워놨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모두 그냥 부셔버리고 다시 한번 전고까지 왔어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롱에 힘이 굉장히 강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틀어졌다라는 건 롱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대응을 조금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냥 보면서 가만히 냅뒀어요. 왜냐면 전 여기에서 숏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숏 자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숏 들어가가지고 손익비 해봐야 전고고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조정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손익비가 너무 좋잖아요. 거의 1대 20 정도 되는 손익비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쌍고, 트리플고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만약에 이번 트라이에서 못 올려치면 여기 진짜 단단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내려올 거고 여기는 깨지 않겠는가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손익비가 좋아서 들어가 볼만 하다. 물론 이만큼의 손실이 날 건 감수해야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익비 따졌을 때는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이 정도 자리면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고 숏 쳤는데 만약에 여기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냅두는 거죠. 여기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박스권의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놓고 현재 상태에서 박스권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던 응축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응축 구간에서는 상단 오면 기계적으로 숏 때려보고 하단 오면 기계적으로 롱 때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손익비 봐가지고 이탈하면 거기에서 리테스트 때 한번 숏 잡아보고 여기로 위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탈 후 리테스트 올 때 여기서 롱 쳐보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지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만약에 이 자리 정도까지가 맥시멈이고 사실 여기는 그냥 봤어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숏치긴 좀 어려운 자리고 제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여기 상단 기준으로 박스 그리다가 빠지는 거 기준으로 여기 짧게 한번 쳐보고 여기 밑에 들어오는 자리 한번 쳐보고 요 두 자리 정도 쳐볼 만한 자리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지나쳤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상단까지 보고 상단에서 손익비 보고 숏 치고 그 다음에 하단쯤이나 혹은 주요 매물대 자리 한번 요런 데들 내려오면은 반익절 해놓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만약에 추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제 기준으로는 추세 이탈했다 재진입했잖아요. 재진입한 상태니까 요런 자리는 리테스트도 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진입 리테스트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상단 기준으로 저항 맞겠구나 생각하고 손익비 숏 쳐서 여기까지만 먹어도 한 3대1 정도 손익비 나오죠. 요런 자리로 좀 짧게 매매를 한다. 박스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길게 먹는 게 아니라 짧게 치면서 요 안에서 박스권에서는 그냥 매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탈한 방향을 가지고 거기서는 조금 힘 실어서 딱 때리면은 요 이탈해서 만약에 쏜다고 했을 때 좀 수익을 좀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횡보한다 싶으면 박스 일단 치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를 치고 상하단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 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걸 조금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들이 좀 많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진짜 엄청 끌어가지고 전고점 탁 넘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후 그림이 좀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퍼센트도 보면 4%밖에 안 되고 한 5,000불밖에 안 돼요. 전고 넘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완전 큰 손이 와가지고 한번
싹 시장가 긁어주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근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고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지금은 좀 일반적이진 않다,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박스 구간 딱 쳐가지고 여기에서 단타 치고 있다가 이탈 방향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거 전 꽤 괜찮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미넌스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자, 도미넌스 보면 비트 도미넌스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보면 좀 덜 가죠. 근데 그걸 누가 받았냐고 하면 이더가 받았어요. 제가 쇼치기에는 이더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더가 도미넌스 받으면서 비트 상승률보다 이더 상승률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알트도 당연히 이더가 가니까 알트 상승률도 좀 좋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쇼치려고 하면 어제와는 다르게 비트 도미넌스 빠지고 있으니까 비트 위주로 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더는 지금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다,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도미넌스가 오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추세 살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카운팅은 안 돼요. 도미넌스는 보통 카운팅 안 합니다. 그냥 추세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살려내는 모양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주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요게 테더 도미넌스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지난번에 제가 요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닥 깔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졌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상승이냐라고 하면 비트의 요때 상승이에요. 비트 박스 그리고 있다가 상방 돌파나는 요 시점일 거예요. 이게 5월 7일, 그리고 여기가 빠질 때도 아마 5월 7일 맞죠? 여기서부터 급락하면서 비트가 요 부분에서 장대를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과도 비교를 해보면 다시 한번 테더 도미넌스가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깔고 있는데, 지금 바닥 살려서 사실 어제 갔으면 되게 예뻤거든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요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채널 하나 그려져 있기는 한데 아직은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바닥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준다고 하면 제가 이 기준에 생각했던 것처럼 쌍고 트리플 저항 맞고 여기에서 쭉 이런 식으로 빠져서 조정을 좀 줄 거고,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그리다가 갑자기 여기 전저점 이탈하면서 쭉 빠지면 이대로 그냥 바로 고점 돌파 가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하고 중요한 위치에 좀 걸려있다. 지금 크게 봤을 때도 트리플 쌍고가 있고, 그리고 도미넌스도 중요한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중요하다고 본다, 좀 중요하다, 집중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건은 그래서 빠지는 비트 도미넌스가 이더로 쭉 가가지고 얘네 불장 만들어주고, 비트 여기서 이렇게 옆치기 하면서 횡보를 하고, 혹은 여기서 살짝씩 요만큼씩 꾸역꾸역 이렇게 올려주면서 도미넌스 요렇게 넘겨주느냐, 알트랑 이더로, 혹은 그냥 여기에서 비트 쭉 빠지면서 여기 도미 빠지고 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려주느냐, 그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미넌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미넌스 좀 집중해서 보고,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는데 그 도미넌스를 누가 받아먹는가,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자고 하면, 비트 기준 매매할 때는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미넌스 좀 받아먹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숏은 조금 자제해야겠다. 그리고 도미넌스 입장에서는 비트 도미넌스가 좀 빠지는 모양인데, 이거 빠질 때 이더로 가고 알트로 가는지, 혹은 테더가 받아먹으면서 요 바닥 살리고 올려내는지를 조금 중시해서 보다 보면은 큰 틀에서도 조금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베타 내면서 여기 다시 깨거나 하면 쌍고점, 트리플 고점 만들어지고, 작은 데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트리플 고점 만들어지고, 큰 범위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트리플 고점이 만들어지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진짜 단단하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비비다가 한번 내려왔다 가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저항을 확고하게 확인한 다음에 아마 매도세, 단기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좀 눌리지 않겠는가, 99 정도까지 눌렸다가 한번 더 트라이를 하고, 만약에 두 번째 힘 모아서 99 정도에서 트라이를 했는데도 못 뚫어냈어, 혹은 여기까지 전고까지도 못 올라왔어, 그러면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한 93, 94, 92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단기 3고점을 뚫어주는지, 전고를 뚫어주는지를 좀 보고, 전고 뚫고 지지받는지를 보고, 전고 콕직하고 죽거나 기존처럼 전고 저항 맞고 죽으면 한 99K까지 요런 흐름으로 줄줄줄줄 흘렀다가 여기서 바닥 깔아주고 제트라이를 할 텐데, 제트라이의 범위가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서 숏 때리면 한 방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로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영상 찍으면서도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요. 현재에서는 짧게 보고 요 박스권 내에서 단타를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로 오늘 관점은 최종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 정리를 하면서 사실 어제 저 요 무빙, 요 주말에 일요일 무빙 이후로는 괜찮다, 이제 잘 읽혔겠다, 앞으로 좀 보인다, 이제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계속 올라오다가 이거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만큼 싼 곳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는 조금 내가 틀렸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현재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관점대로 대응 잘 해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댓글에 응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